내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됩니다.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이름이 붙은 참사 현장에서 오늘 새로운 추모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됐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년 전 참사가 났던 이 골목에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추모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2주기를 맞아서 새롭게 공개된 사진 작품들인데 7번째 작품들입니다. 이 3개 작품들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적혀 있고 또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안녕을 바란다는 문구도 각국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오늘 이태원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참사를 기억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주기에 맞춰서 방한한 호주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셰드 씨 유가족도 참여했는데요. 이 정보가 단절돼 있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2년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던 호주인 그레이스 라셰드 씨는 24번째 생일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호주에 있던 엄마는 딸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었지만 한국 정부의 연락은 없었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I was searching online for some news on the investigation. There are none in Australia. 딸의 시신 인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온 유가족은 이제라도 진상을 알고 싶다며 특별조사위에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공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 숨진 이란 알리 파나칸드 씨 유가족도 여러 차례 한국 대사관에 진상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란인 희생자 5명의 유가족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온라인 연락망을 만들자는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خبر نگیریم تا یکی دو هفته دیگه ما میایم جلوی سفارت کره در تهران و تحصل میکنیم اینجا تا شما به ما جواب بدید. بعد اون آقا خانواده ها رو تهدید کرده بود که اگر شما بیایید اینجا 타국에 남겨진 유품 정리와 심리치료 등은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و من خودم خیلی خوشحال بودم از اینکه علی به کره رفته و برای اینکه ایران به نظرم امن نبود برای علی و جوانها.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외국인은 26명. 외국인 유족에 대한 대응이나 지원 방침이 없다 보니 행안부와 외교부, 대사관 어디에서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이 사실 전혀 없었던 거죠.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에다 문의할지 사실 전혀 알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죠. 미국은 9.11 참사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이나 보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고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새 법안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일본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만을 지원하는 별도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위로와 공감을 준 시민들에게 유족들이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겁니다. 어디선가 또 우리 주위에 나타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있는 별들의 집은 사고 현장 근처인 녹사평역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3번째 찾은 추모 공간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곧 리모델링을 해 이곳도 다음 달 초 비워야 합니다. 이사 갈 곳도 임시 공간입니다. 정식 추모 공간을 마련하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도 만들고 추모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별법이 통과된 세월호 유족들은 10년도 더 지난 다음 달에야 경기 안산의 정식 추모 공간에 첫 삽을 뜹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위령탑 이름은 안전상징 조형물, 희생자들 유해가 안장된 곳은 산책로로 불립니다. 유족들에게 추모공원과 위령탑을 약속한 대구시가 반발하는 인근 상인들에겐 추모시설은 없을 거라고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추모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겁니다. 가족분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애들이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족분 입장에서는 여기가 묘역인데 그렇죠. 그분들은 모르고. 전문가들은 추모 공간이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 시민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죽음일 경우에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많은 도시재생으로 나타난 장소들도 보면 그런 역사를 사회적 참사에 대해선 추모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기준을 담은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펜스를 쳐놓은 좁은 거리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행사에 연예인을 보려는 시민 7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통제가 어려워지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인도 없는데 이쪽 도로 쪽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낮에 가보니 해당 거리 일대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좁은 길이다 보니 차와 사람이 서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5시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길인데 지금 바닥 포장해 놓은 것들은 차량 위주의 보도예요. 그런데도 이 지역이 소위 뜨는 거리가 되면서 연예인 행사 등이 잦아졌고 수백 명만 몰려도 길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지점에 무대가 설치돼요. 인파사고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의 인파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서울연구원은 성수동을 수시 운집형 취약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다른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강남역 11번 출구 일대는 병목 현상이 문제입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벤치나 화단, 지하철 환풍구 등으로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평소 유동인구도 많은 데다 인파까지 몰리면 밀집도가 순간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류장들이 있는데 이 정류장에 대기 행렬이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밀집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인파 밀집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밀집도를 표시하는 전광판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잘 눈에 띄지 않고 바닥에 그려놓은 밀집도 확인 표시는 의미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 같으세요? 살짝 방향 표시 같은데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참사 1년 9개월 만에 보고서를 내놓은 서울연구원은 취약 지역마다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